서울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새벽 3시 쉴 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과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김지연 전문의죠. 30을 앞둔 나이에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의사입니다. 맥박 불안정해요. 산소 포화도 8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은요? 80, 50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연은 차트를 확인하며 빠르게 응급처치를 지시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응급실의 한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중증 응급환자 도착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진행 중.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밀고 들어옵니다. 지연은 재빨리 처치 준비를 지시했죠. 환자의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환자 정보요? 박은정, 52세 여성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기저질환은 확인 중이고요. 지연의 손이 차트를 잡던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기억을 관통했거든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졌을 때 출생신고서에 적혀있던 친모의 이름이 바로 박은정이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의 목소리에 지연은 정신을 차립니다.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감정을 덮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심전도 확인하고 응급 약물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은정이라는 이름과 그 환자가 진짜 자신의 친모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직감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정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녀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닿았나요? 아직 없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없고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도 별로 없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박은정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도 놀랐죠. 옛 서류를 꺼내보며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가요?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아,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박은정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온통 주름진 얼굴에 깊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죠. 지연은 차트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박은정은 힘겹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환자로만 대해야 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드릴게요. 지연은 박은정의 상태를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전이 상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까지 박은정은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치료 방법은 없나요? 고통을 줄이는 완화 치료만 가능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까요? 복도 끝에서 의국장이 불렀습니다. 김 선생, 말기 암 환자 보호자 문제 때문에 왔어요. 후견인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의국장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담당이라뇨? 보호자가 필요한 거지. 담당 의사는. 제가 지인입니다.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르죠. 지연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딸로서의 분노와 의사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지연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지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 박은정의 병실을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박은정은 지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친절하게 대해주는 젊은 의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저 그런 내 통증은 좀 나아졌어. 지연은 의사로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박은정의 이불을 정돈해주고 물을 따라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어떤 날은 분노가, 또 어떤 날은 연민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이던 그녀가 한 환자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동료 의사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저 환자분과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냥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서요. 그날 밤 당직실에서 지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고 말라깃한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눈빛만은 지금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요. 6살 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던 순간, 다른 아이들은 모두 면회온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혼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던 기억. 10살 때 입양 가능성이 무산되고 난 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들. 당신이 날 버리고 떠난 그날 내 인생도 멈췄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지연은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녀는 의사였고 박은정은 그저 환자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감정이 개입해버렸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박은정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높여야 했어요. 지연은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들어 있는 박은정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손이 나를 안아준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문 앞에 놓인 바구니에 담아 병원 앞에 두었을까? 박은정의 오래된 의료 기록을 조회하던 중 지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9년 전 바로 지연이 태어난 해에 박은정은 같은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원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29년 전 신생아가 병원 입구에 버려졌다는 기록과 함께 작성된 경찰 신고서. 거기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지연,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문을 잠그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확실해졌습니다. 박은정은 자신의 친모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과리워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병실에 앉아 박은정과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보다 많은 질문을 했죠. 예전에 살던 곳은 어디셨어요? 아, 옛날엔 강원도에 살았지. 나중에 서울로 올라왔고. 가족은요? 결혼은 하셨었나요? 박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쓴웃음을 지었죠. 결혼은 했었지. 아주 잠깐. 그 사람은 내가 임신했단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갔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다렸던 이야기가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요? 박은정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과거로 돌아간 듯 했죠. 그땐 너무 어렸어. 23살 혼자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었지.
직장도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었어. 매일 울면서 고민했어. 지연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맡겼어. 다른 좋은 부모님이 키워주길 바랐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평생 후회했지만. 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의사로서 치료는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점점 넘쳐흐르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은정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통증 조절도 어려워졌어요. 지연은 완화 의료팀과 상담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은정과의 대화는 더 깊어졌죠.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지연이 차트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은정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지연 선생님,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입양도 안 됐고요. 박은정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저 손끝만 닿았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적응했죠. 공부에 집중했고 의사가 됐습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박은정은 오랫동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애 하나를 병원에 두고 왔어요. 참 많이 후회했어요. 그 애 잘 지내고 있을까요? 순간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박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29년의 기다림, 원망, 그리움이 모두 녹아든 한마디였습니다. 박은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힘없는 손으로 지연의 얼굴을 더듬었죠. 정말 너였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이해가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너무 가난했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지. 넌 더 나은 부모님을 만나길 바랬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만 자랐죠. 박은정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박은정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로서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적극적인 통증 관리를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연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모인 자리였죠. 김 선생, 환자와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의국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어요. 의사로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제 모든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어요. 박은정 환자는 제 친모입니다. 29년 전 저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이유였죠.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녀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긴 논의 끝에 위원회는 지연이 계속해서 담당 의사로 남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 모든 주요 결정은 다른 의사와 함께 상의하라는 조건이었죠. 그날 저녁 박은정의 호흡이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산소 수치도 급격히 떨어졌고요.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동료와 의논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포기하게 둘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통증 관리와 함께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는 계속하고 싶어요. 동료 의사는 지연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보죠. 그날 밤 지연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박은정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의대에 진학하기까지의 과정,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우며 느꼈던 보람을 이야기했죠. 박은정은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이따금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은정의 작은 움직임이 그녀를 깨웠어요. 박은정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죠. 물 좀. 지연은 빨대를 대며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박은정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죠. 지연아. 처음으로 박은정이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닌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9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은정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의 얼굴을 만졌어요. 그 손길은 약했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터치로 느껴졌습니다.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매일 생각했어. 내 생일마다 내가 잘 지내는지.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박은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버릴 자격은 없었어. 지연은 말없이 박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을 통해 모든 이해와 용서를 전하고 싶었어요. 혹시 너 지연이니? 박은정의 질문에 지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확인을 받은 것처럼 박은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처럼 자라줘서 고마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박은정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소리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의사로서 그녀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딸이었어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딸이었죠. 그래도 나 당신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항상 만나길 원했고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았는지. 지연의 말에 박은정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찾았어. 몇 번 고아원까지 갔었지.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박은정의 고백에 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상처와 오해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으니까요. 지연의 속삭임에 박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본 가장 평온한 미소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사랑해. 내 딸. 널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어 고마워. 그것이 박은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일직선과 함께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연은 의사로서 사망을 선언해야 했지만 그 전에 딸로서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29년 만에 첫 포옹이었어요. 지연의 눈물이 박은정의 뺨을 적셨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용서의 시작, 치유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평소보다 오래 병원에 남아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동료들은 그녀에게 조의를 표했고 지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병원 앞길을 지연이 걸어갑니다. 오늘은 그녀가 서울중앙대학교병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3개월 전 박은정의 죽음 이후 지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죠. 정말 떠나는 거야? 여기서 내 커리어는 보장된 거였는데. 동료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내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지연은 자신의 모교가 있는 동네 근처 작은 의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 계획이었어요. 특히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치유로 바꿔가는 과정이었죠.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니 정말 많이 변했네. 의국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연은 박은정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쌓아두었던 분노와 원망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병원을 나서는 길 지연은 박은정이 머물렀던 병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부족했지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볼게요. 새 의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밝은 색상의 벽지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로 가득 채웠죠. 진료실에는 김지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패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원 첫날, 아직 환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시간을 이용해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대기실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박은정의 사진이었죠. 그 앞에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놓았어요. 이제 보호자는 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 지연은 박은정에게서 받은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끌었어요. 거기에는 지연의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첫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대학 입학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박은정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의사가 되었대. 누군가 말해주더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으며 지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해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뒤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보호자가 따라왔죠. 안녕, 들어와도 될까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녀의 손을 잡는 순간 지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버림받은 딸에서 보호하는 의사로 변화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날아가는 벚꽃 잎사귀들처럼 지연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